네, 3차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작이 되면서 조금 지워졌는데요. 네, 다시 제가 작성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형들 쭉 설명했는데요. 네, 첫 번째 페르소나, 두 번째 아니마, 세 번째 아니무스, 다음에 네 번째 섀도우,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셀프 이렇게 됐는데요. 아니마 아니무스 쭉 설명드렸고, 결국 양성적 인간이 이 융 분석 심리학 관점에서는 자기 개발이 되는 결국 서로 간의 양성 즉 남성과 여성 속 안에 있는 자신의 양면적인 성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섀도우인데요. 요 섀도우는 셀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라고 했죠. 페르소나와 같이 대극점에 있는 건데, 대극점. 페르소나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섀도우가 짙어진다 그랬죠. 하지만 이 섀도우는 융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이제 생명력이고, 이 섀도우는 생명력이고 자발성이고 창조성의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사회에서 용납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이 섀도우는 용납되지 못하는 것, 사회에서 용납되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 어두운 즉 우리가 융이 찾아 헤맸던 그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정신세계를 찾다 보니까 인류의 어떤 의식에서 억압돼서 이 어두운 무의식에 갇혀 있는 인간의 원초적인 원초적인 동물적 욕망이죠. 동물적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결국 뭐 남자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여자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학생이면 이렇게 해야 돼, 뭐 선생님은 이렇게 해야 돼, 직장인이면 상사한테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쭉 우리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의 반대점이죠. 대극점인 것들, 용납되지 못하는 것들. 그것이 사실은 그 사회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어떤 측면이잖아요.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그것이 없다면, 이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이 페르소나가 움직일 수 없다. 결국 그것은 뭐냐면, 융이 아까 얘기했던 양면성이라는 거죠. 그죠? 양면성. 페르소나하고 섀도우의 양면성이죠. 그죠? 아까 2차 시에서 남성 그리고 여성 이 양면성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페르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소나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체면이나 공적 얼굴을 부각시켜야 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페르소나의 대극점에 있는 그 섀도우, 용납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는 내담자, 그 내담자는 이 섀도우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오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사회에서 아니면 조직에서 이 부정적인 거, 용납되지 못한 부정적인 것들로 이 첨척되어 있는데 내가 왜 자꾸 저 사람을 미워하지? 왜냐하면 그건 용납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페르소나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병이 되는 거죠. 사실 그 미워하는 것들을
내 스스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치부를 하게 되면 결국 나를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표리부동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신경증적인 증세, 신체화가 나타나고 결국 우리는 내담자의 양면성을 찾아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그림 검사가 그 섀도우를 찾게 해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셀프인데요. 이 셀프까지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셀프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또 우리 그림 검사를 또 사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셀프는 뭐냐면 이 셀프가 제가 그림을 좀 그리겠는데요. 예를 들면 그림을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똑같은 원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시고요. 뭐냐면 요 노란 원이 이제 셀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큰 원 있죠, 큰 원. 네, 잠깐만요. 이걸 좀 지울게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여기 출생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출생. 그리고 여기는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좀 조금 잘못 그렸는데 여기 색깔이 좀 바꿔야겠네요. 여기 다시 여기 하얀 거, 하얀 원이 요게 자기고요. 셀프. 그 다음에 노란 원. 노란 원은 요거는 자아, 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출생을 하게 되면 융은 이 자기 안에 이 자아가 같이 통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이제 중년기죠. 인생의 중년기가 되면 이 자아가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1차시, 2차시 쭉 얘기했는데 이 자아는 이게 현실 세계잖아요. 이 현실, 환경은 뭐죠? 집단 무의식이죠. 집단 의식. 집단 의식. 그 집단 의식에서 요구되는 것들로 자아가 분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이 자아의 겉에 형성되는 건 뭡니까? 여기 이렇게 형성되는 거. 요거는 결국 페르소나죠. 페르소나. 그죠? 이 페르소나를 결국 추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융은 인간이 출생을 하게 되면 페르소나와 섀도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자아가 계속해서 외부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 결국 이 자아가 외부로 확산이 되면서 페르소나를 찾게 되고 자기가 결국 이 안에 남게 되고 그럼 이 자아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페르소나가 자기로 알게 된다. 그런데 중년기 자기가 이제 성공을 하거나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들로 이 페르소나를 강하게 엮어지다 보면 사실 이 자아하고 자기는 하나의 통합된 자기로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노란색을 그렸지만 사실 이 자아는 결국엔 자기 안에서 분화가 된 거고 이게 계속해서 페르소나에 적응을 하다 보니 결국 내가
자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 자기하고 현재 페르소나를 추구하는 자아는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결국 이게 떨어지면은 불일치가 돼서 결국 자기를 찾지 못하게 되는데 결국엔 이 자아는 언제라도 여기 자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 자기 안에 이것이 붙어 있어서 이 에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자기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진정한 융이 얘기하는 양면성의 자기인데 아까 제가 그렸듯이 이 자아가 이렇게 분화가 돼버리면 이 자기하고 결국엔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결국엔 페르소나를 쫓으면서 자아가 넓어지면 자아가 완전히 분리가 되면 자기를 찾지 못하게 되는데 융에 의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겉으로 외부로 향하게 됐던 자아가 이 내부로 다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상호작용이 둘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기하고 에고가 상호작용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페르소나였구나. 결국 인생의 후반기에는 자기의 방향이 결국 내부로 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전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론. 이 하나의 전체. 그래서 이 자기에서 분화된 자아가 결국 분화가 돼서 이렇게 분화가 돼서 페르소나를 만들고 결국 그 내면의 자기를 찾아서 결국 하나가 되는 여기 이제 자기를 발달하는 자기 발달이거든요. 이 자기 발달하는 과정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성화 과정.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태어나서 내가 나인 줄 자신의 자아 개념, 자신의 자기 개념을 확실히 알지 못해요. 사춘기가 지나서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무수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직업을 갖게 되고, 네, 직업을 갖게 되면 결국 이제 성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데 결국 그 성공이라는 것이 나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결국 이 진정한 자기 안에서 분화된 자아가 돼야 되는데 페르소나가 나와야 되는데 이 페르소나가 강하게 되면 결국 표리부동한 자기가 된다. 그래서 융은 인생의 후반기에는 반드시 이 외부로 향했던 이 에고가 내면을 향하게 돼 있다. 나는 결국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의문을 갖게 되고 결국 내면의 자기를 찾는다라고 하는 결국 다시 통합의 길로 자기 개성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게 융이 이야기한 통합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엔 이 양면성을 추구해서 진정한 셀프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개성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 발달의 어떤 구조는 프로이트하고 전혀 좀 다르죠, 그죠? 프로이트는 결정론을 이야기했지만 융은 전체론을 이야기했다. 네, 여기에 근거해서 제가 사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 그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 나가겠습니다. 네, 요것도 KHTP인데요. 네, 요것은 지금 출처가 소방공무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관련해서 이제 KHTP를 저희가
본 거거든요. 이 최수아라는 분이. 그래서 거기서 사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 한 장이 더 있는데요. 먼저 요거 먼저 보고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융의 관점, 융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원형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상징을 본다는 것은 이 그림 자체가 이만큼의 이 그림이 KHP가 됐던 KFD가 됐던 KSD가 됐던 이 그림은 결국 상징인 거죠. 근데 상징은 그 안에 무엇이 있다? 네, 원형이 있다. 이렇게 했죠. 원형은 결국 어떤 것들이냐? 5개.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무스, 섀도우, 셀프. 이 5가지. 페르소나, 아니마, 그 다음에 아니무스, 그 다음에 섀도우, 셀프 이렇게 있는데 융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페르소나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소방 공무원이신데요. 지금 외출하는 상황을 이제 그리신 것 같아요. 집도 그려야 되고 나무도 그려야 되고 활동성을 또 그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리셨는데 우선 융의 관점에서 이 그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무엇이냐 보면 이제 사람이겠죠. 이 사람에서 지금 여기 사람을 잠깐 보면 지금 옷을 입고 있거든요. 예,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이란 개념 요게 이제 조금 확장한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확장을 해야 되냐면 이제 유니폼 이렇게 확장을 하셔야 돼요. 유니폼이라고 하는 것 지금 공무원 소방 공무원이잖아요. 소방관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지금 소방관의 모습은 아닌데 예, 소방관이라고 하는 거. 소방관은 뭐죠? 예, 직업이잖아요. 직업이고 제가 1차시 2차시 쭉 얘기했죠. 직업관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 자신의 직업관 결국 유니폼 소방관 결국 유니폼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소나가 되는 거예요. 페르소나 뭐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KSD 하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입었잖아요. 예, 교복이 나오거든요. 예, 교복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페르소나를 생각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이 페르소나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 페르소나의 대극점을 또 봐야 돼요. 페르소나의 대극점 뭐죠? 예, 섀도우죠. 예, 섀도우를 봐야 되는 거죠. 예, 많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또 프로이트 관점에서 볼 수는 있는데 프로이트는 뭐 에고, 슈퍼에고, 이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융의 관점에서 오늘 본다라고 하면 네, 전반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페르소나를 봐야 된다. 옷에 중요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봐야 된다. 자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집에서 나가고 계세요. 집에서 나가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복장을 입었는데 좀 낯선 복장이죠. 네, 낯선 복장. 이게 정장이기도 하고 정장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손 표현하고 이제 표현력을 좀 보면 손이 약간 불안하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이분은 특히 지금 많이 표현되는 게 여기 이제 기저선이 있는데요. 이제 기저선 있는데 지금 이 기저선에 붙어 있는 게 없어요. 여기도 지금 떨어져 있고 여기 평상인 것 같은데 평상도 떨어져 있고 본인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뭐 이렇게 길 같은데 여기도 떨어져 있고 붙어 있는 건 여기 조금 붙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결국 이 낯선 복장이라는 것으로 다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낯선 복장이면은
이 복장, 옷은 뭐라고 그랬죠? 예, 이건 페르소나라고 제가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낯선 복장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낯선 뭐로 된다? 예, 낯선 페르소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해석이 좀 금방 나오게 돼요. 예, 지금 이분이 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은 우리가 유니폼으로 봐야 되고 유니폼은 그분의 페르소나를 봐야 되는데 페르소나는 앞에서 제가 1차시, 2차시 설명을 쭉 드렸는데 이 페르소나는 사회가 용인하는 거잖아요. 사회가 요구하는 것. 사회가 요구하는 것. 결국 이분에게 낯선 복장은 이게 옷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옷이 잘 안 맞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것에 옷이 그려져 있구나라고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유니폼, 직업, 유니폼과 직업과 결국 이 페르소나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요구하는 것인데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지금 낯선 거죠. 그죠? 이분한테는 낯선 복장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결국 지금 이 옷이 본인한테 잘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공적 얼굴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 얼굴, 사회적 가면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사회적 능력에 불안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죠? 사회적 능력 아니면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불안을 가지고 계신다. 어떻게 이거 하나 갖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우선 이렇게 옷이 그려져 있는데 이 옷이 낯선 복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낯선 복장은 낯선 페르소나 그리고 그 페르소나는 사회적 얼굴, 공적 얼굴, 결국 자신의 역할, 그 역할이 지금 불안하다, 낯설다,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갖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확증할 수 있느냐? 보통 이렇게 그리시면 전반적으로 이 그림의 맥락을 받쳐주는 주변의 그림들이 따라오게 돼요. 예, 무슨 얘기냐? 지금 그 입장에서 이 집을 해석해 보면 예, 딱 나오게 돼요. 집에 지금 굴뚝이 이렇게 연기가 나고 있거든요. 네, 여기 지금 굴뚝에 연기가 난다. 여기 있고 여기 연기가 나요. 집이 지금 보통 우리가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가정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 사례하고도 비슷해요. 지금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고 그리고 문이 이중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문고리가 지금 그려져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문고리가 동그랗게 되어 있고 문고리가 있고 일단 연기가 난다는 것은 이 집이 우리 집이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잖아요. 예, 따뜻했으면 좋겠다. 따뜻하면 좋겠다. 지금 따뜻하다는 건가요? 네, 지금 따뜻하지 않다는 거죠.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이분이 집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집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는 이분의 원트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원트는 결국 집에 온기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 굴뚝으로 보면, 그죠? 그러면 이분은 계속해서 사회적인 능력을 계속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에서 요구되는 또 하나의 페르소나가 있죠. 그죠? 예, 이 집에서 요구되는 페르소나. 뭡니까? 예, 가정의 가장이죠. 예,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장의 역할이 지금 온전치가 않은 거죠. 굴뚝에서 연기가 나게끔 본인이 그리신 거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연기가 좀 났으면 좋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따뜻했으면 좋겠다. 지금 온기가 필요하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항상 상대적으로 봐야 되니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따뜻한 연기가 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want가 표현된 거죠. 네, want. 좋겠다. 나의 욕구가 표현된다라고 보면. 그럼 정리하면 이래요. 정리하면 뭐냐면, 낯선 복장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계신데, 결국 그거와 더불어서 가정의 페르소나도 지금 불안하다. 가정도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가정의 어떤 페르소나, 온기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굴뚝을 표현한다는 거. 굴뚝의 어떤 길이라든지 굴뚝을 우리가 보통 남성성으로 보거든요. 이 굴뚝이 조금 작게 표현되어 있고 좀 부실하게 표현되어 있다. 결국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거는 또 다른 걸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첫 번째는 옷이고요. 두 번째는 집이고요. 집을 통해서 이분의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나무와 그려진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네 번째 평상, 그 다음에 여기 새 같은데요. 다섯 번째 새 같은데, 우선 첫 번째 옷은 제가 설명드렸고, 두 번째 집도 설명드렸고, 네 번째 평상이나 의자가 그려지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트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예, 의자나 평상이 그려진다.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예, 무엇을 원하는 거죠? 의자나 평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원하는 거죠? 예, 쉬고 싶다는 거죠. 예, 쉬고 싶다. 그리고 새가 그려졌다. 예, 새가 그려졌다. 새는 뭡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죠. 자유롭게. 그러면 지금 다시 정리하면 1번 옷하고, 그리고 2번 집하고 지금 다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평상이 있다는 건 쉬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새가 이렇게 그려졌다는 것은 자유로워지고 싶다. 결국 이분은 그 사회적인 능력에서도 지금 불안함이 생기는 거고, 가정에서의 역할도 지금 조금 불안하고, 그 스트레스가 결국 쉬고 싶다라고, 자유로워지고 싶다라고 하는 것으로 원트가 표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무는 또 이제 나무가 중요하죠. 나무도 이 사람하고 집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이 나무도 지금 지면에서 떨어져 있어요. 이거 상당히 이제 불안해한 거죠. 나무라는 것은 뿌리가 이렇게 지지를 해서 땅에 뿌리를 받고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나무가 떨어져 있어서 불안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나무도 이 수관도 지금 어지럽게 나와 있고, 이 가지도 지금, 이 가지를 보시면 가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가지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게 지금 사회적 기술이 혼란스럽다, 정해져 있지 않다. 이것은 또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이건 결국 팔하고도 또 연결돼 있죠. 팔하고 연결돼 있고, 이 팔의 어떤 손 표현도 굉장히 단순화돼 있고, 그리고 이것은 또 뭐로 돼 있냐? 여기 이 문고리랑 연결돼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창문은 이 사람의 뭘 봐야 된다? 예, 눈동자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굉장히 이제 그 불안이 높으면서도 이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 외상후 스트레스를 호소한 분들, 소방관들은 재난재해 사고를 많이 당하고 재난재해 출동을 하시고 거기서 굉장히 좀 끔찍한 장면들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구자가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즉 불안과 스트레스를 이 KGHTP를 통해서 받아낸 건데, 우리가 이 그림을 보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소방관으로서의 역할도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움에 있고, 예, 소방관. 그 다음에 집의 역할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결국 그것은 이 의자나 이 새들을 보면 알 수 있고, 이 나무를 보면 연약한 줄기를 통해서 결국엔 의지도 약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나무의 굵기는 결국 나무의 굵기는 자아의 에너지거든요. 이건 의지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어떻게 수직으로 나무가 자라나야 되는데 그 나무가 지금 굉장히 위에는 굵은데 밑에가 좀 얇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연약한 줄기를 보면 이분이 전체적으로 의지력이 좀 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종합해 보면 현실에서 좀 도피하고 싶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사례는 제가 다시 한번 사례 발표할 때 사례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요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융의 관점에서 이 페르소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